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어제 슈퍼볼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이 슈퍼볼은 뭐 경기도 우리가 정말 아주 재밌게 봅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 광고가 또 아주 히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올해 슈퍼볼 광고 중에서 가장 화제작은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뭐 30초당 600만 불에서 700만 불 정도 광고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스팟이 바로 이제 슈퍼볼. 정말 광고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잔치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뭐 1억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생중계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장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뭐 이번에 하프타임 쇼에서 펩시가 아닌 올해 처음으로 애플이 그 하프타임 쇼를 스폰서를 하게 됐죠. 그렇죠. 향후 NFL과 5년 계약을 맺은 애플이 이제 거의 임신 축하 무대가 된 리아나의 공연에 의해서 정말 돋보이게 된 것이 화제 중 화제였다고 볼 수 있고 아주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네. 작년 슈퍼볼 광고하고 좀 비교했을 때 좀 많은 차이가 뭐냐면 작년에 그 혜성처럼 이렇게 드러났던 광고들이 바로 크립토 컴퍼니, 다시 말해서 가상화폐 컴퍼니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뭐 작년에 예를 들면은 그 뭐 FTX라든지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뭐 이토로 등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슈퍼볼이 크립토볼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었는데 올해 아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상화폐 시장의 몰락과 함께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FTX의 이제 사기죄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 위반 관계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소 사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스캔들과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몰락을 했죠. 그래서 올해 뒤늦게 광고 2개 정도가 붙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11월에 있었던 FTX의 횡령과 사기와 금융법 거래 위반으로 인한 그런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광고를 마지막에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마치 2000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닷컴이 한창이었을 때 슈퍼볼 커머셜이 거의 뭐 신생 닷컴 회사들이 장악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닷컴 버블로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거품으로 사라졌던 것과 비교할 만해서 좀 씁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광고 아닌 광고로 그 미디어 거물인 팍스도 소유하고 있는 루퍼트 머독 옆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중간중간 잡혔거든요. 네. 예, 루퍼트 머독 옆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개입되었을지 이거야말로 사실 최고의 광고 효과를 거두는 건데 특히나 3월에 있을 테슬라 마스터 플랜과 관련해서 정말 총집중을 하는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무 재밌었던 화제가 뭐냐면 여명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슈퍼볼 한가운데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얼굴 앞에 대놓고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전면 비판하는 광고가 방영이 됐죠.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그 테슬라가 그동안 자율주행 기능의 완벽성을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위험성을 실제로 실험한 영상으로 꾸며진 30초 광고. 뭐 아이들을 치고 간다든지 도로를 벗어난다라든지 스탑 사인을 무시하는 이 테슬라의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자율주행 기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폭로한 광고였는데 한 번씩 보실만 합니다. 네. 사실 슈퍼볼 광고하면 자동차 광고가 또 압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 한국 브랜드 기아차가 또 슈퍼볼 광고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 브랜드인 기아가 정말 반가웠었죠. 많은 분들이 정말 반갑게 이 광고를 보셨을 거라 보는데 텔룰라이드가 빙키 데드라는 컨셉으로 이번에 일본 광고로 등장해서 확실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도 실제로 기아의 텔룰라이드 광고를 광고 볼만한 광고 중에 하나로 이제 꼽기도 했는데 그 기아의 전기차로서의 어떤 메시지보다는 스피드와 안정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산을 가르고 뭐 좁은 길을 지나치고 뭐 트래픽을 뚫고 활주하는 등의 액션들로 많이 그 이미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자동차 광고와 별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아이, 뭐 베이비들을 등장시키면 항상 통한다는 광고계의 낡은 통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서 좀 창의력이 좀 돋보이지 않았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보다 뭐 기아는 사실은 이제 평균 정도 했다라고 본다면 최악의 광고는 집
네, 그 전기차 버전인 랭글러와 그랜드 체로키 SUV 광고예요. 배경음악으로 1983년도 인기곡인 엘렉트릭 구지라는 그 곡에 맞춰가지고 그 주행을 할 때 동물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들이 흥겨운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졌는데 네네. 어떤 전기차의 성능이라든지 그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것도 광고에 동물을 등장시키며 만사 형통이라는 기존의 관습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그냥 비싼 60초를 와 이렇게 눈요깃감으로 낭비하는구나 돈이 날아가는구나 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오히려 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넷플릭스와 그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EV가 이제 콜라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인기 화제작들이 이제 EV가 함께 등장하는데 여기에 물론 오징어 게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뭐 비싸게 만든 만큼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브랜드 각인이라든지 이미지에 좀 실패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성공했던 올해의 자동차 광고로 저는 램스 전기차 광고를 뽑습니다. 그 메시지와 재미를 모두 건졌는데요. 그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시는 사람들, 이제 전기차가 아무래도 가장 큰 핫 이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우려는 언제 방전이 돼서 설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충전에 대한 불안함이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면서 스탑, 스타트, 스탑, 스타트라는 증상을 아주 재미있게 Premature Electrification Syndrome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마치 왜 우리 제약회사의 성기능 장애 광고를 패러디해서 마치 그 부부들이 다 등장을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안함을 호소하는 그런 약광고 톤으로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램스가 내년에 출시할 전기차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좀 전달을 하면서 굉장히 각인되는 그런 훌륭한 광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램스의 내년도에 출시가 될 전기차의 이 자동차 판매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밖에 가장 상업적인 효과를 거둘 만한 광고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를 좀 뽑고 싶은데요. 네. 첫째, 당장 효과를 거둔 광고는 아무래도 구글의 픽셀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흐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교정을 한다든지 원하지 않은 이미지를 이렇게 오려내서 떼어내거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 남친 아니면 뭐 남편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광고에서 떼내는 그런 기능을 완벽하게 가졌다고 해서 이제 많은 재미를 요소를 거두었는데요. 네. 만약 전화기가 있다 하더라도 카메라 기능을 위해서 누군가는 이 구글 픽셀폰을 사서 사진 찍기용으로 사용할 판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런 소구를 아주 잘 반영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당장 효과를 거둘 만한 광고였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작 퀄리티가 정말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았던 광고인데 인터넷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웹사이트 스퀘어스페이스라는 회사의 광고예요. 그 아카데미 이제 후보에도 올랐고 주연상도 받았던 애덤 드라이버와 애플 TV의 세버런스의 감독이 연출을 해서 미래의 사이파이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연출력과 애덤 드라이버의 연기가 정말 빛났는데 하나 영화 트레일러를 보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Squarespace is a website that makes website라는 태그라인을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정확히 어떤 광고인지 각인시키는 효과도 확실하게 거뒀고 당장에 저도 그 광고를 보고 나서 스퀘어스페이스를 검색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이라든지 온라인 창업이 대세인데 그런 추세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을 해주는 홈페이지 를 딱 필요한 요구를 잘 반영했다. 그래서 광고 효과, 상업적인 어떤 효과를 거둘 만한 광고로 이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찾아볼 만한 재미있는 광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그 티모빌 광고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영화, 그리스의 Summer Lovin'을 곡을 패러디해서 존 트라볼타가 직접 이제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5G 인터넷 시장에 뛰어든 티모빌이 다른 홈 인터넷 케이블사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뮤지컬 같은 연출과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참 좋았고 스타성으로 봤을 때는 역시 던킨 도넛 광고의 벤 애플렛이 던킨 도넛에서 인플로이로 등장을 해서 주문을 받으며 실제로 그 드라이브스루 손님들이
벤 애플렛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광고도 재미있었죠. 마치 광고를 실제 영상처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구성한 그 마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것도,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그대로 전달한 것도 굉장히 던킨도넛이 영리하게 기획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타들이 등장하는 게 사실은 되게 유명하죠. 그야말로 이 광고계에 있어서는 최고인데, 세레나 윌리엄스가 등장한 광고도 볼만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영화 광고 중에서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이 과연 어떻게 콜라보로 에어 조던이라는 브랜드가 성장하게 되었는지, 탄생하게 되었는지라는 영화 에어라는 광고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찾아보실 만한 광고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뭡니까, 애완견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네. 주인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그린 그 파머스 독인가요? 좋죠. 덕후. 네네.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네, 좋습니다. 개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게 저는 이제는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고 그래요. 그 마케팅은 성공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연출도 굉장히 잘 됐고요. 좋았어요. 정말 잘 만들어진 맞아요. 광고인데, 네. 파머스라고 그 이제 애완견들 이제 음식 사료 네, 이제 그런 맞아요. 광고였는데, 저도 그 광고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고 네. 즐겁게 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